제22장 결자해지 1.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지 1. 파라. 갈대숲은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물론 거센 비는 멈췄고 이제는 안개비와 같이 날리는 가랑비와 같았다. 어두운 곳에 흙의 인형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두 팔을 휘젓고 있었다. 그가 팔을 휘두를 때마다 갈대밭 공터에 쓰러져 있었던 인물들은 모두 한 곳으로 쌓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약 20여 명 되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짙은 적색의 무복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법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흙의 인형의 격공 선물은 대단하였다. 20여 명의 인물은 하나같이 정리되어 일렬로 쌓였고 잠시 후 스스슥 흙의 인형은 중지와 엄지를 비비자마자 화르르 화르르 활활 산매진화였다. 하지만 일반의 산매진화가 아니라 독특하게 비가 오는 날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염화와도 같은 불이었다. 오직 시체만 태우는 신비한 불이었다. 처벅 처벅 처벅. 아, 흙의 인형은 바로 종전에 죽어있는 집법사자와 집법당주를 해결한 이건이었다. 그런데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건의 얼굴과 이건의 옷은 신비롭게 변하고 있었는데 허허, 참으로 동방신술의 능력이란 이건은 얼굴만 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형은 흙의 무복에서 적색 경장의 옷으로 변했는데 이는 집법사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으며 이건의 얼굴 또한 집법사자의 얼굴이 아닌가. 다만 집법사자는 원래부터 면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 면사는 종전에 산매진화로 타 죽은 집법사자의 면사와 같은 파사국이 은은히 비치는 천으로 그 중앙에 용무늬가 있는 면사였고 아주 꼼꼼하고 완벽한 제왕천의 집법사자가 되었다. 아니, 이거는 바로 집법사자였다. 처벅 처벅 처벅. 기절에 쓰러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빗물에 모두 젖어 있었고 집법사자가 된 이건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봐, 부당주. 이봐, 정신 차리라고. 이건이 부당주란 자를 깨울 때 20여 구의 시체들은 모두 불에 타 채가 되었고 이 어두운 밤 젖은 땅으로 모두 흩어져 버렸다. 물론 산매진화의 불꽃은 이미 꺼져 버렸다. 찰싹 찰싹. 집법사자는 기절해 있는 집법 부당주의 뺨을 후려갈겼고 부당주의 눈에 하나의 신형이 흐릿하게 보였으며 잠시 후에 그 적색 경장의 집법사자가 뚜렷하게 보였다. 이런 귀신이요? 퍼 어이쿠 스르륵 철퍼덕. 집법사자는 그의 옆구리를 후려갈겼고 부당주란 자는 자기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어진다. 부당주는 속히 일어나라. 무슨 비오는 날 한밤중에 귀신 타령하고 난리인가? 네? 네넵. 부당주는 옆구리에 발로 차여서 고통스러운지 새 눈을 뜨고 집법사자를 쳐다보았다. 집법사자의 눈에서 강력한 마귀가 흘러나왔다. 마마홍강기. 본천의 집법사자들은 모두 천주의 마마홍강기를 연상하고 있으니 부당주란 자는 집법사자가 뿜어내는 마귀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왔다. 그리고 그는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이 육신 옥죄이고 있었다. 집법사자님, 인제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알겠다. 부당주는 속히 일어나라. 알겠습니다. 그는 집법사자가 무서웠던지 지면에서 튕겨져 마치 기계와 같이 일어났고 도대체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한 것이냐? 나는 혹시나 해서 고교 분탈을 나서 너희를 쫓아왔건만 너희들이 놓친 곤륜의 도인들은 내가 모두 잡아 죽였다. 그런데 당주와 너희 집법당 무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상하군. 내가 기절에 정신을 잃을 때는 분명 집법사자가 그 지옥의 야차와 같은 녀석에게 목덜미를 잡힌 것 같은데 어라? 당주도 없네. 도대체가 내가 기절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 집법사자님, 그 흑의를 입은 녀석에게 녀석 번거롭게 하는군. 집법사자란 자는 미간에 고립했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 이리 와라. 네? 녀석아, 본천의 집법사자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 앞에 있는 집법사자는 본천에서도 장로반열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 분타주가 나와 같은 지위라 생각할 것이나 그는 나보다 2단계나 아래 신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잔말이 많구나.
나에게 가까이 와라. 두 사람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였기에 부당주란 인물은 집법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보았는데 흑! 집법사자의 눈에서 깊은 마기와 함께 혈광이 번쩍였고 그리고 집법사자는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닌가. 피피피피리리리 피필리리 피리리리. 집법사자의 입에서 불어지는 음률은 바로 천원은 보라는 무공서에 기록된 음률로서 천용자라는 음률의 대가이며 전설의 절대 고수 중 하나였다. 그의 음률은 전설의 섭심술이었고 너는 내가 누구냐? 상천하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자세가 좋구나. 너는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고교 분타주에게 전하거라. 집법당주는 본천의 집법사자에게 반역하고 대들다가 일패도지하여 삼도천을 건넜다고 전하고 나머지 부하들도 당주와 함께 산화했다고 해라. 당주는 곤륜파의 도인들을 하나도 잡지 못하여 집법사자에게 징계를 받았으며 곤륜도인 즉 간자들은 집법사자가 친히 모두 제거했다고 해라. 그리고 부당주 너는 집법사자의 자비로 목숨을 얻어 분타주에게 보고하라고 했으며 집법사자는 본천으로 바로 귀환했다고 전해라. 알겠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해준 대로 너는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래. 후후후후. 딱! 흐리멍덩한 눈을 하였던 부당주 한천은 집법사자가 중지와 엄지를 교차해서 튕기니 딱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고 그의 눈은 다시 초롱초롱하였다. 그는 잠시 머리를 흔들다가 사자님, 그러면 명령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 속히 움직여라. 잠시 후면 너의 분타주가 이 갈대밭으로 달려 나올 것 같으니 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부당주 한천은 허리를 깊숙이 숙인 다음 다시 펴고 달려나간다. 탁딱 처처처처측 처처처측 처처측 척척척. 현천천 니마. 이 부당주 한천이란 자도 무림에서 절정의 수준의 무공고수였기 때문에 그는 신법을 밟다가 초성비의 경공으로 갈대를 밟으며 신속하게 달려나갔다. 질법사자의 시야에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후후후후. 이복이 한천. 그대는 그나마 아직 마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자라 내가 살려준 것이오. 그대가 독대천과 집법사자와 같은 신보였다면 그대도 삼도천을 건너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 죽어간 지왕천의 무사보다 나은 심성을 가져서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소. 부디 얼마가 못되어 제왕천이 무너진 후 시골 한적한 곳으로 낙향하여 시골 무관이나 운영하는 관장이 되기를. 만약에 추후 만나게 될 때 여전히 악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양민을 괴롭힌다면 다음에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오. 아, 이거는 역시 불과 육통을 뛰어넘어 상대의 심성과 과거 그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과연 이거는 무슨 생각에 제왕천의 집법사자가 되었을까? 그는 안개비가 내리는 갈대밭 공터에서 하늘을 보았고 그의 두 눈은 은은한 황색 금광이 되어 하늘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고 있었는데 이래 후 대동석굴 제왕천 본천. 대동석굴 안에는 매우 넓은 공간이었고 제왕천의 본천 건물은 석굴을 파서 만들었다. 물론 수많은 지굴이 있어서 제왕천의 위세는 단순하게 이 석굴의 웅장함과 방대함만 보더라도 대단하였다. 비록 야심한 밤이었음에도 지금 제왕천은 대낮과 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곳곳에 석등과 연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소 제왕천의 본천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제왕천 본천 석굴 대전으로 들어가는 제왕지문에 20명의 위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10명씩 도열해 있었으며 모두 절정을 넘어선 무사로 역시 신조천세의 일원으로 그 위세를 뿜어내고 있었으니 휘리리 리리리 익 펄럭펄럭 척. 저벅 저벅 저벅. 얼굴에 면사를 한 짙은 적색 경장을 한 인물이 경공을 밟으며 공중에서 날아왔다가 대전 앞 대리석도로에 내려서서 천천히 대전 제왕지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보부가 제법 위엄이 있어서 그는 제왕천의 일반인이 아니라 매우 고명한 고수, 지위 높은 신분으로 보였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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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수고들 많구나. 일동, 기립. 두 줄로 늘어선 위사들은 자세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나 위사장의 외침에 두 줄 위사들은 차렷 자세로 몸을 고쳤고 대사자를 배워. 이 위사들은 대제왕천의 무사로 위기에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구파일방 정파가 무너진 후에 일부 구파와 오대세 가를 주축으로 제왕천을 세웠다. 역시 제왕천주는 과거 이건과 안면이 있었던 두 인물이었으니 하나는 무림맹의 백호천 중원의 원주였던 육헐룡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제갈래의 아버지요 제갈세가의 가주인 제갈등룡이었다.
허허,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제왕천의 두 천주가 될 수 있었을까? 강원무림과 지금의 세상은 그야말로 격변이었고 이 격변의 주인공은 용주의 강용주들인 폭강성이었다. 이들은 아수라 정기인 혈기를 물려받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들로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바로 이 폭강성을 모두 아수라 지저로 보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두 사람, 육헌용과 제갈등용도 용주의 일원이었으니 바로 술주와 미주였다. 두 천왕은 계시는가? 대사자는 바로 이래 전에 고교분타 갈대박간자 축출 작전에 본천의 뜻을 전한 집법사자였다. 그는 바로 제왕천 본천에서 대사자의 신분이었고 그는 무림맹 직분으로 치면 바로 대사령이나 대순찰의 신분이었다. 네, 제왕의 중이십니다. 대전에는 두 천왕과 3명의 지왕과 5분의 인왕께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렇지 않아도 대사자께서 오시면 바로 들어오시도록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천왕께 알리게. 대사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벅. 위사장으로 보였던 인물은 집법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은 석굴이었는데 제왕지문은 거대한 철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양쪽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는지 구릿빛이었고 거대한 2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었다. 이 2마리의 승천하는 용은 천하를 삼키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이 석굴은 오늘을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 폭강성이 하늘을 침범하는 모습이 정말 광화하구나. 이미 태원은 당문이 주축이 된 981방에 점령하였고 너희는 이곳 대동석굴만 남았으니 후후후후 술주와 미주 두 녀석이 아수라 혈기를 뿜어내는 것이 하늘의 제석천에게 미쳤으니 너희는 이제 심판만 남았구나. 후후후후. 그렇다. 지금 이 대사자는 이미 이래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던 이건이었다. 이건은 이곳에서 이래 동안 지내며 제왕천을 곳곳이 분석하였고 이들의 조직을 와해시키도록 영웅의 정보를 보냈다. 그리고 장안에 머물렀던 당문이야 981방의 후기지수가 주축으로 만들어진 부대를 이곳 산서성 태원으로 이동하게 했다. 바로 오늘 오전에 태원에서 제왕천의 잔류 세력으로 항복을 받아내었으니 저벅 대사자 천왕께서 안으로 들라 하십니다. 고맙네. 오늘 저녁에 이번 순회 위사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하게. 밖에나. 어이쿠, 이것이 뭡니까? 내 소정의 마음이야. 그냥 받도록 하게. 후후후후. 대사자, 위사나 위사장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알게 되면 저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위사장, 자 모르나? 제왕들 외에 내가 제왕천의 이인자라는 것을 말이야. 본천 집법부의 수장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하사품이라 생각하게. 아, 대사자. 그럼 감사합니다. 후후후후. 수고하게나. 저벅. 대사자는 천천히 걸어가 제왕지문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를 보고 있었던 위사장은 입이 벌어져 귀에 걸렸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사자가 준 복주머니를 열어보았는데 복주머니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꿰들어 있었다. 흐흐흐흐. 횡재했다. 이건 내 1년치의 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아닌가. 위사들에게 고기와 술을 먹이더라도 여자들을 넣어줘도 절반은 남을 금액이다. 흐흐흐흐. 위사장의 얼굴은 매우 득이만족하였다. 저벅. 위사장님, 뭐가 그렇게 좋아 웃고 계십니까? 섭조장, 나는 오늘 완전히 수지 맞았네. 수지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 돼지 꿈이라도 꿨습니까? 흐흐흐흐. 아냐, 돼지 꿈은 꾸지 않았지만 자네 이것을 보게. 위사장은 섭조장이란 자에게 대사자가 준 복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이 뭡니까? 한번 열어보게. 섭조장이란 자는 넌지시 건넨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살짝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매우 커졌는데 사실 좀 놀란 눈이었다. 또한 그의 두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으니 자네 그렇게 새가슴이면 어찌 대제왕천의 천왕을 모시는 위사란 말인가? 아니 위사장님,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대충 봐도 나의 1년치 급료보다 많아 보이네. 그러니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야. 허허허허. 이것은 지금 들어가신 대사자가 위사장님께 주신 것입니까? 섭조장의 말에 위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하였다. 아니네, 대사자께서 자네들과 그동안 수고한 부분에서 술자리를 하라는 거야. 허허, 이건 너무 많습니다. 집법부에서 알게 되면 우리는. 섭조장이란 자는 위사장을 보며 우수를 들고 목을 끊는 행동을 했다. 허허허허, 염려 말게. 대사자가 누군가? 네?
그가 바로 집법부의 수장이지 않은가. 그는 우리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노고에 대한 하사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지금 이 황금은 뇌물이 아니라 하사품이라 하셨네. 집법부의 수장이 말이야. 정말이옵니까? 내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해서 못하나. 그렇지요, 위 사장님. 그러면 아래 것들에게 위 사장님의 말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허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집법부의 수장이 우리의 뒷조사를 하고 징벌하는 경우는 숱하게 봤지만 오히려 물질을 주어 취하다니. 위 사장님, 아무래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자네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왕정의 소식을 전하게. 오늘 저녁에 위사들 50명이 주연을 진행한다고 말이야. 하하하하, 좋습니다. 속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이 사람 조심히 다니도록 하게. 그러다가 사람과 부딪히겠네. 섭조장이란 자는 보복을 밟고 달려나갔고 이를 보고 있었던 위사장은 웃는 얼굴로 조장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제왕지문으로 들어간 대사자를 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